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신앙 방송의 애청자 여러분,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받았는데요.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건강의 삶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에는 그 하인리히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인리히의 법칙, 이번에 처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자면, 우리말로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이 삼각형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300대 29대 1이라는 법칙입니다. 그래서 300번의 위험 요인에 접하고, 그 다음에 29번의 증상들이 무시가 되면 한 번의 사고가,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 법칙에 있어서, 큰 사고가 생겼을 때, 쉽게 이야기하면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과, 증상이 있었을 때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과,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것과,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인리와 진리가 있는데요. 인리는 치료하는 것이고 진리는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정보들이 참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, 제각기 자기의 그 주장들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강화시켜서 이것이 증상 치료인가, 치료 차원인가, 아니면 근본적인 치유 차원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, 화면을 통해서, 또 이제 10월 3일에는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이 진단도 체험하시고, 새로운 그 검진도 체험하시고, 그리고 또 식사도, 건강 식사도 하시고, 또 강의도 들으시고, 또 질의문답을 통해서 궁금증도 풀으실 수 있는, 밑에 자막이 나가는 10월 3일 건강 엑스포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 시원하게, 내가 과연 병이 이미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. 그런데 그 전에 이러한 그 자각 증상들이 생기는데 어떠한 병이 생기는 조짐인가, 아니면 이러한 조짐이나 큰 사고, 질병이 생기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,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0월 3일에 좀 더 속 시원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질문을 제가 또 받았는데요. 여기 보면 때때로 심장이 막히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요. 숨을 들이쉬지도 못하고 내쉬지도 못하는 현상이 옵니다. 왜 그런지 여러 의사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또 쓴물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. 말씀을 하셨는데요. 첫 번째는 심장이 막히고 숨이 막힌다는 질문을 하셨고, 두 번째는 쓴물이 올라온다는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연관된 것 같습니다. 제가 본인에게 직접 본인을 만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추측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역류 현상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. 여기 이제 식도가 이렇게 있고요. 식도가 있고 그다음에 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도하고 이렇게 식도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앞에 있습니까? 기도가 더 앞에 있습니까? 식도가 더 앞에 있습니까? 기도가 앞에 있습니까? 아니면 뒤에 있습니까? 이제 코로 숨 쉰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가 사실은 앞에 있습니다. 만약에 기도가 식도 뒤에 있으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숨이 콱콱 막힐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기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이 넘어갈 쯤 되면은 요 기도가 차단이 되게 돼 있는데요. 사실은 이제 산이 역류하면서 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. 산이 역류해서 이제 그 기도가 탁 수축이 오면 숨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분과 같은 질문은 심장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산이 역류해서 그것이 기도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그 기도에 경련이 생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그 통로의 그 근육이 수축이 되는 차원에서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막히거나 숨을 못 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산이 올라와서 또 산이 역류해서 또 그 담즙이 올라오는 그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위험 요인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과식에서 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코올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 질환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식을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분문이 자꾸 열립니다. 그래서 분문이 열리면서 산이 올라오고, 그 다음에 알코올을 섭취하시되면 계속 음주를 자주 하시게 되면 이 위벽에 있는 그 점막이 망가져서 속이 쓰리고 또 이 산이 계속 또 역류하는 현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또 역류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알코올을 많이 드시고 또 과식을 하시게 되면 간에 문제가 가는데 여러 가지 간 질환이 있습니다. 간염,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간염이 한국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지방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위하고 보면은 요 정도에 있습니다. 근데 훨씬 더 크죠, 위보다는. 근데 이제 제가 대충 이제 삼각형으로 그렸는데요. 이 간에 이제 지방이 지방이 차면은 간염과 같은 그러한 그 스티에로헤파타이터스, 지방 간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 일어납니다. 그러면 간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간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또 담즙을 만드는데 그 담즙을 저장했다가 그것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담즙이 역류하는 현상이 쓴물이 자꾸 나오는 현상입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식을 하거나 알코올을 드시거나 간 질환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
역시 쓴물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제 그 식도에만 남아 있으면은 그냥 답답한 하트번, 그렇죠?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소화기관의 질환에서 끝나는데, 그것이 역류해서 기도로 들어가면, 기도로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도가 이제 통로가 이렇게 쭉 식도 앞에 통로가 있는데, 그 산이 이 기도로 딱 들어갔을 때 이것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딱 경련이 됩니다.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막히는 거죠. 그러면 기침도 나고, 기침이 계속 심하게 나오는 증상이 생기면 하루 종일 이 가슴에 있는 그 근육이 아파요. 그러면 꼭 그게 심장마비 증상인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데, 근본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내가 과식을 하고 있는가, 알코올을 많이 먹고 있는가, 많이 섭취하고 있는가, 그리고 이제 스티에로헤파타이티스, 지방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중이 관련이 그 체중 조절이 잘 되고 있는가,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, 대표적으로 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. 척추가 이렇게 있고, 피부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내장, 배꼽이고요. 내장에 지방이 얼만큼 있는가. 그래서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쓴물이 올라오면서 심장이 콱콱 막히는 그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몸속에 체지방이 얼만큼 있는지, 세포 속의 지방, 세포 바깥의 지방, 근육이 얼만큼 있는지, 또 몸 전체에 지방이 얼만큼 있는지, 내장 비만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그 자세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방간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게 피하 지방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이 있는데 근육 밑에 있는 그 내장 안에 있는 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 내장 지방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많은 질환들을 일으키는데요. 이 내장 지방 때문에 심장병, 당뇨병, 고혈압, 그 다음에 중풍, 이러한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현대 그 생활을 여러분들이 사심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막아주는, 방해하는 그 방해꾼이 바로 이 내장 지방인데,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은 체중, 겉으로 보기에는 체중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내장 지방이 얼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분석을 이제 제대로 해서 이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면 지금 이 질문하셨던 그 위액이 역류하는, 또 담즙이 역류하는 그러한 질환들을, 증상들을 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막아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계속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, 큰 사고가 터진다 하는 그 하인리히의 그 법칙을 이제 한 달 내내 배우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. 위에 대한 그 질문을 하셨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서 이제 연결된 질문을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 순환에, 혈액 순환에 관한 그 질문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것은 혈액 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소화기관이 순환이 되지 않고
역류하는 그 순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역류, 위산 역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. 여러 가지가 알고 싶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. 45세가 지났는데 계속 생리되면 통증으로 고생합니다. 생리통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.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소통의 문제죠. 순환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생리통은 무엇의 문제인가? 대표적으로 혈액 속에 있는 산소 공급의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다양한 문제입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통증이 제일 먼저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 다음에 붓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무엇인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상황에서는 생리통이라는 것이 물론 증상일 수도 있지만은 이분한테는 이것이 사고입니다. 그렇죠? 큰 문제예요. 근데 이 생리통이 생기기까지 어떠한 300가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통증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죠. 위험 신호예요. 근데 통증이 이런 그 생리통 때 생기는 그 특수한 위험 신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산소 공급 부족입니다.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타나는 그 부종 현상이 또 심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합니다.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하게 지납니다. 근데 그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제가 이제 물론 굉장히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그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인데요. 요 두 가지만은 해결을 해도 이 세 번째 일어나는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산소 공급과 부종 현상만 감소시켜도 훨씬 더 쾌적하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그 아주 불쾌한 증상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. 이 생리통을 영어로는 premenstrual 신드롬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PMS라고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사실은 men스라는 것은 달이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straw이라는 뜻은 흐르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syndrome이라는 것은 증후군. 그러니까 달마다 무엇인가 흐르기 전에 pre는 전이라는 뜻이고요. 전에 생기는 증후군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 증후군이 왜 증후군이냐면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산소 공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부종 현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통증이 생기는 이러한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고 하는 불쾌한 그런 느낌을 통틀어서 premenstrual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pre보다는 perimenstrual syndrom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걸 월경이라고 하죠. 월경. 월은 달이라는 뜻이고 경이라는 말은 흐르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한문의 월경이나 라틴어의 menstrual이나 정확하게 같은 대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.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에 월경 중에 일어나는 증상이에요. 그래서 전후, 중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그 상황에 그때 일어나는 그 증상을
증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perimenstrual syndrome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premenstrual syndrome 해서 바로 전에 가장 불쾌하다 해서 이런 그 심한 증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분도 아마 그런 증상이 심한 것 같은데 일단은 산소 공급 부족이 그 위험 요인의 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 생리통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원인이에요. 그 다음에 붓는 것도 원인입니다.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또 통증으로 결과로 나타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통제만 복용을 하게 되면 좀 견딜만 하긴 하지만은 산소 공급 부족이나 부종 현상을 막지를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이 통틀어서 예방을 하려면 물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약물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심한 증상을 막기 위해서 쓰는 그 세 가지 그 성분이 있는데요. 산소 공급이 부족한 거는 사실 약으로는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렇지만 부종 현상으로는 이뇨제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진통제로서는 뭐가 있습니까? 진통으로서는 실제적으로 타일러놀이나 이런 뭐 모트린이나 애들이나 이런 그 약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 성분도 활용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카페인 성분을 써서 혈관을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 성분이 더 많이 몸속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성분을 쓰면 결국은 산소 공급 부족한 것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PMS든 그 다음에 그 생리통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종 현상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뇨 현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음식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호박 같은 것. 여러분들이 이제 월경을 하기 전에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45세나 50대가 되셨으면은 단호박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음식들을 드시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잘 하실 산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경쾌하고 심장 박동수가 아주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 증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루 전에 하면 이건 너무 늦었고요.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운동하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서 단호박을 좀 드시면서 정 힘드시면은 그린티까지 여러분들이 드시면 그린티 속에는 이제 속을 그 위나 이런 속을 버리지 않는 그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이 없고 적절한 그 카페인 성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카페인 자체가 농도가 50mg이나 100mg이나 보통 이제 250mg까지 이제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분 그 부종 현상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면 이 생리 때 생기는 그 통증을 아주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방 의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통증이 생겼을 때 약을 쓰고 운동을 하면 너무 늦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손을 쓰시게 되면 미리 예방을 하시게 되면 약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먼저 소개드리고 그래도 힘드신 분들은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단호박도 좀 충분히 드시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그러한 그 언덕을 오르시거나 또 등산을 하시거나 조깅을 하시는 것도 하셨는데도 이러한 증상들이 생긴다면 조금 더 이제 그 강력한 그 그린티 녹차를
거의 한 2주나 3주 내내, 한 달 내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시면 이런 증상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생활의 지혜,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하루나 이틀 전에 드시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. 이미 통증이 생겼을 때 약을 쓰는 것은 너무 늦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또 하나의 질문을 하셨는데 6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방암 환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?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?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유방암과 다양한 암 그리고 10월 3일에 있을 건강 엑스포에 우리가 어떠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?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?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?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?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.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-405-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